과거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 자신의 고민에 대해 물어보곤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같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정재계 인사들 또한 점쟁이들을 찾아가 중대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하며 유신을 단행할 때에도 점쟁이로부터 받아온 날짜로 정했었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무속인은 박정희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남산으로 끌려가 호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에게 피살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이후 점쟁이의 말을 듣고 선친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죠. 다음 선거에서 이해창 또한 선친의 묘를 이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벌들 또한 인사나 사옥 이전 등을 결정할 때 무속인을 찾는 경우가 많았었죠. 물론 최근에는 오너가 무속인을 만난다고 하면 중대사를 미신으로 결정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어 조심하지만 과거에만 해도 그렇게 감출 일은 아니었죠. 자, 오늘은 대한민국 재벌들과 점쟁이들의 일화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보그룹의 창업주 정태수는 사실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정태준이었는데 개명을 해야 떼돈을 번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름을 바꾼 것이었죠. 그는 본래 공무원으로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 큰 성공을 한다. 그리고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정태수는 등산을 다니면서 돌을 수집했고 진짜로 광산을 발견, 헐값으로 광산을 인수한 이후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후 한보상사를 설립하면서 한보그룹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땅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성공한다는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 건설업에 뛰어들었으며 영등포를 거쳐 강남에도 진출했었죠. 그러나 음마아파트를 짓던 도중 규제 조치가 걸리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일쇼크가 발생되면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떠올라 음마아파트가 완판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죠. 또한 한보그룹의 본사는 특이하게도 음마아파트 앞에 있는 낡은 건물인 음마상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의 그룹 본사가 허름한 상가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는데 사실 이건 역시 돈이 모이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정태수의 집착 때문이었죠. 이후 정태수는 닥치는 대로 다른 회사들을 사들였는데 준비도 없이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무리하게 계열사를 늘리게 되면서 내실은 크게 약해져 있었죠. 그리고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한보철강 사태는 불법 대출을 받아 제초수를 지었다가 망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점쟁이가 센 물을 만져야 큰 돈을 번다는 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재계 14위까지 올랐던 대기업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시작되었고 이후 점쟁이의 말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점쟁이에 의존하는 것은 정태수만이 아니었는데 이병철 회장은 관상 면접으로 유명했죠. 신입사원 면접 때 함양의 박도사라는 인물과 동행하여 관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재능뿐 아니라 단정한 용모, 겸손한 말씨, 그리고 조용한 걸음걸이 등 외모나 태도를 상당히 중시했죠. 이병철 회장은 복채로 부산국제시장 점포 한 채를 주었으며 박도사는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삼성그룹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6천만 원이면 집 10채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박도사가 추천한 인재는 무려 1000명 이상이었으며 이들이 80년대와 90년대 삼성을 이끈 주역들이었습니다. 박도사는 말년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내가 추천한 사람들은 삼성에 가지 않았더라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을 할 정도의 그릇과 복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삼성에 가서 월급쟁이를 하도록 추천하였으니 그게 과연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의심나면 쓰지 말고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인사 철학이 있었죠.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알아보는 고수였다. 많은 시간을 사람을 뽑고 기르는데 투자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람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했는지 관상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의 본사는 여의도에 있지만 삼성증권의 본사는 단 한 번도 여의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상 여의도는 금융의 메카라는 말이 맞지 않죠. 여의도는 무리에 뜬 모래섬이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금융기업이 자리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성증권의 본사였던 종로타운은 상층부가 뚫려있는 특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땅의 화기가 강해 이를 빼내기 위해 설계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용인시가 경기도 기흥의 이름을 구흥으로 바꾸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기도 했죠. 기흥은 그릇이 흥한다는 의미를 가진 데 반해 구흥은 당나귀가 흥한다는 의미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금융의 박현주 회장도 풍수지리에 민감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증권사 지점장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금융그룹의 최고 자리까지 오른 엄청난 인물이죠. 한때 월급쟁이였던 그의 재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과거 부자 랭킹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기업이나 본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풍수 관련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데 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풍수의 장점을 언급하며 좋은 터를 직접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강남에 사옥을 마련할 때에는 지간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고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었죠. 삼성역 사거리가 강남에서 가장 명당이다. 땅이 완만히 솟은 구릉지인 역삼역 주변에서 태안로를 따라 내려온 재물운이 삼성역 사거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본사가 여의도로 이전할 때에도 강바람이 가장 덜 들고 느슨한 곳을 골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뿐 아니라 종로구 수화동으로 사옥을 정할 때도 풍수를 봤다는 이야기가 증권가에 파다했습니다. 빌딩이 있는 수화동 자리에는 과거 동전을 만드는 곳이 있었고 지금의 시장이 시전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집중되어 명당으로 불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박 회장이 회사 터를 보러 갈 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반드시 겨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꽃과 풀이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꽃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에 건물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박 회장 집무실의 책상과 의자 또한 풍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배치했죠. 이처럼 현재도 풍수지리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빌딩 중개업체 관계인은 광화문대로 빌딩을 고른 후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의뢰인이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대로가 너무 넓어 손님이 빠져나가는 자리라며 반대했다고 하죠. 21세기인 지금 아직도 한국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운명을 주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주간지에서는 재벌들이 점에 의지하는 이유는 고독한 판단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소설가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내 대기업 회장들을 주술에 빠져있는 집단으로 묘사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자, 오늘은 점쟁이들에게 운명을 맡겼던 재벌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